1950년 한국전쟁, 흥남부두 철수 과정에서 아버지와 여동생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된 덕수. 거대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남은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온 덕수는 독일 광산에 광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사랑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될 영자를 만나게 되죠. 이제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보려는 순간, 왜 항상 당신만 희생을 해야 되냐고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 아버지의 이야기,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자, 2009년 대한민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운대를 통해서 무려 11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윤재균 감독이 5년 만에 직접 연출을 맡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해운대보다 제작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됐어요. 순제작비가 무려 140억, 마케팅을 포함해 총 180억가량이 들어서 영화의 전체의 어떤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다 하는 것을 영화의 첫 장면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윤재균 감독은 확실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극대화해서 그 최선의 효과를 얻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감독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정신 바짝 차리라우. 이 흥남부두 철수 장면 같은 경우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타이타닉 같은 이전 헐리우드 영화들이 좀 많이 떠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패러디를 하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타이타닉은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기어이 그 배를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상승하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그 상륙하는 이미지라면 이 국제시장은 반대로 파도를 거슬러서 배로 향하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두 축이라고 한다면 역시 주인공의 황정민 씨, 그리고 이제 아내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김윤진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그 윤재균 감독의 영화에 이미 이전에 출연했던 굉장히 익숙한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쉬리라는 작품과 이 국제시장의 그 장면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쉬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윤진 씨가 주연 여배우였죠. 그래서 난파공작원 이명현을 연기했고, 이 당시에 황정민 씨는 단역이었던 특수조사관으로 출연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취조실에서 있던 그 요원 중에 한 명이 황정민 씨였군요. 질문에 답하시죠. 이방희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담담하게 연기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그때는 좀 단역이었고 좀 주연이었는데 이제 같은 주연급을 이제 연기를 하려다 보니까 첫 출발은 되게 어색했을 것 같은데. 네. 황정민 씨한테도 감정이 입혀서 혼자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자, 지금부터 파도 광부 모집 체력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의 호흡이 가장 중요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황정민 씨 이외에도 이 황정민 씨의 단짝을 이룬 인물 오달수 씨, 역대 관객 동원을 가장 많이 한 배우가 오달수 맞습니다. 씨예요. 네. 그 부둣가에서 그 황정민 씨와 만날 때 머리를 정말 완전히 올백을 하고 등장할 때 오달수 씨에게 하는 가장 멋진 표현이 있잖아요. 큰 머리와 비루한 몸매. 저는 오달수 씨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에 더 잘 어울린다. 이번에 그 VFX라고 이제 시각 효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젊은 시절은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맡아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얼굴이 더 크게 나왔어요. 일본 분들도 작업을 하면서 원래 크니까 좀 크게 하자라고 했었는지 젊었을 땐 더 크지 않았겠어라고 생각했는지 그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달수 씨 얼굴 큰 건 알지만 너무 큰 거 아니야 저거? 애니메이션 기법치고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할 정도로. 초콜릿 떡이부미, 초콜릿 떡이부미. 굉장히 힘든 어떤 현대사를 이제 관통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대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요, 그 국기 개양식 장면이었어요. 국기 개양식. 왜 항상 당신만 희생을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내 팔자라고. 베트남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 막 절절함이 눈물로서 막 그 반항하다가 갑자기 애국가가 울리는 순간 혼자만 소심하게 안 일어나면서 반항하고 있는데 왜 거기 그 한 아저씨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장면들. 사실 윤재균 감독의 영화 속에 참 많이 등장하죠?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그런 장면이죠. 그 색즉시공에서 오늘 오후에 뭐하냐? 데이트 신청으로 착각을 하고 머리에 뭔가를 발라야 되는데
무스가 없어가지고 딸기잼을 머리에 바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왜 피임을 안 해서 애자를 고생시켜. 병원에서는 정작 의사가 너무나 심각한 얘기들을 하는데 계속 파리가 꼬이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 떠올리게 되는 헐리우드의 몇 편의 이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포레스트 검프 같은 그렇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Congratulations. How do you feel? I gotta pay.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이 어느 시기를 지날 때마다 그 시기에 꼭 맞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주인공 자체가 말하자면 일반적인 어떤 지능을 갖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화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우화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시장에서의 주인공인 황정민 씨는 가장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상식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에 모든 사건들이 다 벌어졌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좀 그 역효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베트남전에 갔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산가족 상봉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든지 글쎄요. 마치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라는 식으로 너무 어떤 정형화되어 있고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던 그런 어떤 스토리 전개가 아니었는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심파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전작 그 해운대에서 그 박사인 그 박동원 씨가 내가 네 아빠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굉장히 좀 생소한 느낌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아, 이 노래 나오니까. 그런데 이번 국제시장에서의 그런 심파 장면들은 그것이 실화다 보니까 그 힘이 좀 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심파라는 느낌보다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컸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영화 국제시장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 국제시장 저의 별은 2개 반입니다. 2개? 예. 1000만 명이 들지도 모르는 윤정이 감독의 화장실. 나비처럼 가볍고 불꽃처럼 뜨거운 영화. 나이든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영화로 볼 것까지야. 그러면 안 되나요?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방송만 하면 이렇게 차갑게 가는지.